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저 여자는 누구고 나는 왜 가둬놓는데? 서재 문을 열고 나온 한서연의 떨리는 물음에 남편 이진우는 넥타이를 풀며 비웃듯 쏘아붙여요. 내 사업 제대로 키우려면 저 집안 배경이 절대적인데 당신이 나를 위해 순순히 물러서 줘야겠어. 시어머니 박명숙은 밤새 손수 빚어온 떡 케이크를 바닥으로 쳐서 짓뭉개며 가방을 문 밖으로 던져버리죠. 15년 동안 친정 유산과 청춘을 다 바쳐 남편을 사장 자리에 앉힌 대가가 이토록 참혹한 버림이라니요. 한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소지품을 집어들며 서늘하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던 회사의 진짜 주인과 모든 핵심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기운 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장 그 초라한 떡 케이크 치우고 서재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박명숙이 한서연의 팔통을 세게 쥐어짜며 문 안쪽으로 거칠게 밀어넣고는 서재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려요. 한서연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 속에서도 밤새 손수 만든 케이크를 품에 꼭 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아주 살짝 돌려 거실 쪽을 내다보죠.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남편 이진우가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시부모와 함께 박수를 치며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더니 거실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죠. 오늘 이 자리는 내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문의 진짜 새 식구가 될 수진 양을 소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진우는 옆에 선 한수진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박명숙은 입이 귀에 걸린 채 한수진의 손을 꼭 쥐며 가락지를 만지작거려요. 15년 전 기울어 가던 시댁과 이진우의 회사를 살리려고 친정 자금에 본인 인맥까지 다 바쳤던 한서연은 거실의 그 화려한 풍경을 보며 입술을 바짝 말리죠. 한서연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재문을 열고 나오자 연회가 끝난 거실에서 이진우가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다가와요. 어머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내 사업 제대로 키우려면 한 회장님 배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물러서 줘야겠어. 박명숙이 턱을 치켜들고 한서연의 품에 들린 떡 케이크를 바닥으로 툭 쳐서 떨어뜨리며 거들죠. 15년 동안 얻어먹고 살았으면 밥값은 한 거니까 추하게 굴지 말고 순순히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거라. 한서연은 바닥에 짓뭉개진 떡 케이크를 내려다보다가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두 사람을 차갑게 가만히 건너다 봐요. 이진우와 박명숙은 한서연이 여태껏 그래왔듯 그저 눈물이나 흘리며 참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비웃음을 지으며 현관문 구석에 밀어두었던 소지품 가방을 문 밖으로 던져버리죠. 빗방울이 차갑게 떨어지는 밤길 위에 선 한서연은 어깨에 떨어진 물방울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가방 손잡이를 오롯이 그어쥐어요. 15년 동안 쏟아부은 내 모든 피땀을 당신들이 감히 이렇게 버리려 한다면 어디 그 대가가 얼마나 매서운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마음속 깊이 차갑게 맹세하죠. 빗속에 내던져진 한서연은 옷자락이 푹 젖어 들어가는데도 밤새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요. 날이 밝자마자 개인 사무실로 들어선 한서연은 차가워진 손끝을 다잡으며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법적 계약서들을 하나씩 꺼내 들죠. 이진우의 회사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핵심 원자재 공급건과 기술 특허 서류 위에는 한서연의 이름 석 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 시각 이진우는 한서연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고 박명숙과 함께 한수진 가문의 대형 투자금을 받아낼 생각에 들떠 연신 웃음을 터뜨려요. 박명숙은 거실 소파에 누워 한서연이 두고 간 옷가지들을 손짓으로 치우게 하며 이제야 진정한 명문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죠. 진우야, 그 가난뱅이 물건은 싹 태워버려라. 이제 한 회장님 딸이 들어오면 이 집안 기운부터 싹 바뀔 테니까. 이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서연이 회사의 핵심 계약을 건드릴 배짱조차 없을 거라고 단정지으며 오만하게 웃음을 지어요. 한서연이 15년 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순종과 희생을 그저 무능함과 우직함으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한서연은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법률 대리인을 불러 남편 회사와의 전대 계약 만료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요. 선생님, 15년 동안 제가 내어준 권리들입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제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자 한서연은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이죠. 이진우와 시댁 식구들이 자만심에 빠져 축배를 들고 있을 때 한서연은 사전에 준비해둔 법적 권리 행사 절차를 차분하고 정교하게 하나씩 실행해 나가기 시작해요. 사흘 뒤 이진우는 한수진 가문의 대형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성대한 전야제 행사를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 화려하게 개최해요. 수백 명의 하객이 몰려든 연회장 한가운데서 한수진의 부친이자 수천억대 자산가인 한창석 회장이 이진우의 손을 잡으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어보죠. 이 사장의 회사가 가진 그 독점 원자재 수급권과 특허 기술이 아주 매력적이더군. 내 내일 본계약에서 거액의 투자를 확정 짓겠네. 이진우는 모든 공을 자신의 능력인 양 포장하며 고개를 숙이고 옆에 선 박명숙은 마치 상류층 사모님이라도 된 듯 와인잔을 기울이며 우아한 척을 떨어대요. 회사의 핵심 특허권과 원자재 독점 계약이 전부 한서연 개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저 한서연이 감히 자신들에게 칼을 빼들지 못할 거라고만 믿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한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남편 회사에 내어주었던 기술 특허 라이선스와 원자재 독점 대리점 계약의 갱신 조건들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그 사람이 제 헌신을 발판 삼아 다른 사람과 축배를 들고 있겠군요. 이제 그 발판을 제 손으로 치워줄 때가 됐습니다. 한서연은 남편 회사에 부여했던 모든 권리의 계약 만료일이 바로 오늘 밤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연동 종료 서류에 단호하게 서명을 남기죠. 이진우와 박명숙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신분 상승의 꿈에 도취해 잔을 부딪혀요. 다음 날 아침 8시 한서연은 해외 원자재 본사 대리인과 함께 남편 회사에 발송할 공식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에 정식으로 도장을 찍어요. 15년 동안 오직 한서연의 신용과 인맥만 보고 거래를 이어왔던 해외 본사 측은 한서연의 요청을 받아들여 독점 공급권을 한서연의 개인 법인으로 즉시 회수 처리하죠. 이어 한서연은 남편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이던 핵심 기술 특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사용 중지 가처분과 라이선스 해지를 공식 통보해요. 서류를 전달받은 이진우의 회사 직원이 당황하여 이진우에게 보고하지만 이진우는 허허 웃으며 통지서를 책상 위에 툭 내던져 버리죠. 쫓겨난 처지에 괜히 발악해보는 모양인데 감히 나한테 그런 배짱이 있을 리가 있나? 신경 쓰지 말고 투자 협약식 준비나 제대로 해. 이진우는
한서연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단순한 위험용 쇼로 치부하며 오만하게 굴어대며 한창석 회장과의 조인식장으로 향해요. 폭로나 소란 하나 없이 오직 사전에 정교하게 체결되어 있던 계약 조항만으로 이진우 회사의 모든 생산 인프라는 법적으로 완전히 마비되고 있었거든요. 한서연은 사무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류들을 차분히 확인하며 진우와 시댁이 스스로 불러온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을 정막 속에서 기다려요. 투자 협약식 당일 오전, 이진우는 수많은 귀빈과 취재진이 빼곡히 들어찬 대형 호텔 조인식 단상 위에 오만하게 걸어 올라가요. 서명 직전 한창석 회장의 법률팀으로 해외 원자재 본사의 공식 확인서와 특허 사용 중지 통지서가 긴급하게 전달되죠. 서류를 훑어본 한창석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경악으로 일그러지더니 계약서를 바닥에 던져버리며 버럭 호통을 쳐요. 핵심 특허권도 없고 원자재 수급조차 불가능한 껍데기 회사로 나를 속여 감히 한창석이를 상대로 사기를 쳐. 당황한 이진우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지만 한 회장은 차갑게 손을 쳐내며 현장에서 바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선언하죠. 식장 뒤편에 서 있던 박명숙과 한수진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고 계약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진우에게 몰려들어 덜미를 쥐어잡아요. 이진우 회사는 원자재 수급 차단과 특허 사용 금지로 진행 중이던 모든 사업이 즉각 중단되면서 순식간에 완전한 파산 상태에 직면하고 말죠. 파산 위기에 몰린 다음 날 오후 이진우와 박명숙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한서연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만 한서연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외면해요. 궁지에 몰린 이진우는 과거 자신이 회사 초기 대출을 받을 당시 한서연의 친정 고택과 토지에 설정해 두었던 2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 채무를 떠올리죠. 이진우는 회사의 파산으로 발생한 빚을 조금이라도 털어내기 위해 해당 근저당권 채권을 대부업체에 불법으로 제3자 양도하여 친정 고택을 강제 경매로 넘겨버리는 비열한 시도를 감행해요. 대부업체 직원들이 채권 양수 계약서를 내밀며 한서연의 시골 친정 고택에 거칠게 들어서서 점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일한 유산이 남편의 채무 때문에 타인의 손에 강제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집안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여요. 친정의 추억과 유산이 경매로 날아갈 위험 앞에서도 한서연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채권 관계를 정밀하게 재분석해요. 이진우가 대부업체와 불법적으로 채권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한서연은 개인 자금을 동원하여 친정의 유산을 완벽히 구출할 법적 공탁 대응을 차분히 완료하죠. 대부업체가 고택의 강제 점유를 시도하려던 당일 저녁 한서연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현장에 나타나 확실한 금융 및 법적 서류를 내보여요. 이진우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기기 직전 한서연은 해당 근저당권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은행에 우선 변제 공탁하고 채무조멸 증명서를 완벽하게 발급받아 두었거든요. 이 부동산에 걸려있던 빚은 이미 전액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법적으로 소멸했습니다. 더 이상 행패를 부리면 무단 침입으로 즉각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한서연이 내민 완제 증명서를 확인한 대부업체 직원들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헛걸음을 치며 허겁지겁 철수하죠. 오히려 이미 소멸한 채권을 속여서 넘긴 이진우는 대부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그 자리에서 즉시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요.
한서연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깔끔하게 완료하여 친정 고택과 토지에 걸려 있던 모든 법적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소유권을 지켜냅니다. 마지막 비열한 수수께끼 카드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 이진우와 박명숙은 아무런 반격 수단도 남지 않은 자신들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며 맥없이 무너지죠. 모든 것이 정리된 한 달 후 자산을 전부 잃고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고소에 시달리게 된 이진우의 회사는 결국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아요. 한수진 가문 역시 이진우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가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진우와 박명숙은 살던 집마저 빼앗긴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죠. 반면 한서연은 회수한 독점 공급권과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본인 이름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당당한 대표이사로 첫 발을 내디뎌요. 허름한 단칸방으로 쫓겨난 이진우와 박명숙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서연의 그늘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뼈저린 후회 속에 나날을 보내죠. 한서연은 완벽하게 지켜낸 친정 고택의 마루에 앉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며 가짜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얻은 참된 독립을 조용히 기념해요. 타인을 이용하려 했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들고 오랜 시간 차분히 쌓아 올린 실력과 정직함만이 스스로를 지켜낸다는 교훈을 남기죠. 한서연은 고즈넉한 바람 속에서 차 한 잔을 기울인 뒤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낸 당당하고 화려한 미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걸어나갑니다.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한 가문의 사람들에게 차갑게 버림받고도 끝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모욕을 당하고 혼자 속으로 참아내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막막했을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기도 하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어르신의 가정에 찾아갔을 때도 늘 마음이 아팠던 건 바로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다들 소탈하게 웃으시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가족 간의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씩 품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혼자 속으로만 눌러담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부터 마음의 짐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편에 떠오른 나만의 속상했던 마음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이처럼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살포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